Part 1 오프닝 독점이 낳은 완벽한 자폭. 두 개의 거대한 제국이 끝없는 영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국의 식수원과 농업을 책임지는 거대한 댐은 단 하나뿐이며 우연히 제3의 독립용병단이 이 댐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용병단이 댐을 높은 값에 팔고 떠나려 할 때 과연 제국 A가 이 댐을 온전히 인수할 수 있을까요? 제국 A가 댐의 소유권을 쥐는 순간 제국 B는 생존을 위해 모든 자본을 쏟아부어 우회 수로를 파거나 새로운 수원지를 찾을 것입니다. 댐의 가치는 두 제국 모두에게 물을 팔 때 극대화되지만 어느 한쪽이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절반의 수요가 증발하며 댐 자체의 내재 가치가 붕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밸류체인 내에서 완제품을 조립하는 거대 기업들이 핵심 모듈을 독점한 단일 벤더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고객사 상호 배타성의 완벽한 축소판입니다. 이 딜레마를 금융의 언어로는 독점의 역설이자 승자의 저주를 잉태한 자본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MNC 솔루션 딜의 표면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그 이면에 설계된 구조적 맹점과 통제 메커니즘을 해체합니다. Part 2 Structure Breakdown. 적들의 공포를 볼모로 잡다. 현재 시장과 언론은 MNC 솔루션에 매각을 두고 1조 2천억 원이라는 밸류에이션과 K방산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수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인 소시어스와 웰투시는 2025년 12월 락업 해제와 함께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74%를 통매각하여 조 단위의 엑시트를 달성하려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숫자는 완벽합니다. K구 자주포와 청웅, 이 유도무기라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양대 산맥에 들어가는 핵심 구동장치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수출 비중 확대로 인해 마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방산 특유의 높은 전환 비용, 즉 혹독한 야전 환경 테스트를 통과한 트랙 레코드라는 본질적 해자를 고려할 때 이 회사는 그 자체로 완벽한 현금 창출 기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딜의 실제 멱살을 잡고 있는 핵심 동인, 즉 구조적 병목은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라 주주 명부와 고객 리스트의 충돌에 있습니다. MNC 솔루션의 이익 창출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동 화력과 LIG넥스원의 유도무기라는 양대 캡티브 마켓에 정확히 양분되어 의존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의 희망대로 이 74%의 지분이 어느 하나의 전략적 투자자 SI에게 통매각되는 시나리오를 뼈대만 남기고 반란해 보십시오. 만약 한화가 경영권을 인수한다면 LIG 넥스원은 자신들의 최첨단 유도무기 심장부를 경쟁사인 한화의 통제 아래 두는 치명적인 안보 딜레마에 빠집니다. LIG는 즉각적으로 SNTI 다이내믹스 등 대체 벤더 육성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할 것이고 신규 무기체계 설계 단계에서부터 MNC 솔루션을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반대로 LIG가 인수한다면 한화 역시 동일한 보복성 공급망 재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누군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온전히 삼키기 위해 1조 2천억 원을 지불하는 순간 회사를 지탱하던 매출의 30%에서 40%가 구조적으로 즉각 증발하게 됩니다. 밸류에이션의 붕괴입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회사를 샀는데 그 인위적인 통제권 확보라는 행위 자체가 타겟 기업의 핵심 해자를 파괴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 상호 배타적 고객 구조의 치명적 맹점을 외면한 채 전통적인 입찰 방식의 흥행만을 앵무새처럼 논하고 있습니다. 설계자의 눈으로 볼 때 이 딜은 매각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순간 실패가 확정된 닫힌 시스템입니다. 거시적 꼬리바람인 방산 사이클은 이미 실적에 100% 선반영되어 정점을 지났고 인수 후보자들은 자신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매도자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도자의 편이 아닙니다. 이 고착화된 교착 상태를 부수기 위해서는 자본을 단순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과 비즈니스의 룰을 결합하여 판을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단일 경영권 통매각이라는 낡은 구조를 폐기하고 이른바 중립적 방산 파운드리 신디케이트로 자본을 재배치하는 것이 이 딜의 유일한 해법이자 보이지 않는 진짜 무게중심입니다. 이 구조는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는 한화와 LIG 양사를 단독 인수자가 아닌 전략적 소수 지분 파트너로 동시에 편입시키는 판을 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경영권은 주지 않되 기술 유출 및 비정상적 단가인에 대한 이사회 거부권과 최소 수주 보장이라는 강력한 방어적 장치만 쥐어줍니다. 이를 통해 자사 중심의 일방적 납품 스케줄링 리스크를 상호 통제하게 만듭니다. 반면 지분 51%의 확고한 통제권은 우리와 같은 중립적인 메가 사모펀드가 쥐고 철저히 독립적인 벤더로서의 경영을 보장합니다.
이 구조가 완성될 때 비로소 얽혀있던 병목이 뚫립니다. SI들은 조단위의 자본을 소모하지 않고도 가장 골칫거리였던 벤더 리스크를 영구적으로 동결할 수 있습니다. MNC 솔루션은 양대 고객사의 이탈 뇌관을 제거한 채 글로벌 파운드리로 확장할 수 있는 면책 특권을 얻게 됩니다. 기존 매도자 역시 단일 인수자 탐색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에서 벗어나 시장 가치 훼손 없이 타겟 밸류를 온전히 인정받으며 조단위 엑시트를 달성하게 됩니다. 자본의 단방향 흐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시스템화하여 각자의 공포를 해칭하는 신디케이트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딜을 소싱하고 판을 뒤집는 설계자가 구축하는 진정한 자본의 아키텍처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지분 거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 밸류체인의 헤게모니를 영구적으로 재배포하는 구조적 조약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Part 3. 가버닝 러지크. 탐욕 대신 공포의 베팅. 이 구조는 어떻게 팔 것인가를 고민하는 엑시트 내러티브보다 어떻게 원금을 방어할 것인가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하방 통제, 즉 다운사이드 해지에 극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시장에 떠도는 K 방산 슈퍼사이클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단 1%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계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서 구조를 짭니다. 대중과 언론은 MNC 솔루션의 이익률이 20%를 돌파하고 수주장호가 몇 년치 쌓여 있다는 표면적 숫자에 환호하지만 자본을 배치하는 우리의 눈에 그 숫자는 언제든 증발할 수 있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거시적인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거나 글로벌 무기 수입국들의 정권이 교체되는 단 한 번의 이벤트만으로도 현재의 프리미엄 멀티플은 즉각적으로 수축합니다. 그렇기에 이 딜이 집의 논리는 성장이 아니라 성장이 멈췄을 때 자본을 어떻게 구출해낼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화와 LIG넥스1이라는 양대 고객사를 단순히 물건을 사가는 매수자가 아니라 전략적 소수 지분 파트너로 편입시키려는 진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분을 내어주는 대가로 우리가 뜯어내는 것은 명확합니다. 바로 최소 수주 보장 협약입니다. 무기 체계의 양산 스케줄이 지연되거나 글로벌 발주가 취소되더라도 두 체계 업체는 사전에 합의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인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전해야 하는 구조적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는 발전소 딜에서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테이크 오얼 페이 조항을 방산 벤더 구조에 이식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상 회사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들의 공포와 필요를 담보로 현금 흐름을 물리적으로 고정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1조 2천억 원이라는 타겟 기업 가치를 구성하는 자본의 단층을 보십시오. 전체 자본의 40%를 차지하는 선순위 인수금융에는 극도로 보수적인 재무 약정이 걸려 있습니다. 총차입금 대비 에비타 비율이 4.5배를 초과하는 순간 즉각적인 기한의 이익 상실이 선언되도록 설계하여 펀드 만기 이전에라도 경영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반가쇠를 쥐고 있습니다. 메자닌 트렌치는 수익률을 보강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에쿼티 트렌치의 손실을 흡수하는 범퍼 역할을 합니다. 우리와 같은 메가 사모펀드가 통제하는 51%의 핵심 에쿼티는 시장이 붕괴하여 엑시트 밸류에이션이 진입 가격인 8배 수준으로 회귀하는 최악의 베이스 케이스에서도 앞서 설계한 최소 발주 보장과 선급금을 활용한 네거티브 운전자본 창출을 통해 원금을 방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맞은 오브 세이프티를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전략적 투자자들은 우리의 엑시트를 보장하는 유동성 공급자이자 파국이 닥쳤을 때 손실을 떠안는 1차적 방어선으로 철저히 기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토록 완벽해 보이는 하방 통제 구조조차도 외부 요인과 대상 회사의 내재적 취약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 뇌관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표면 아래에 숨겨진 딥 이슈들을 냉혹하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것은 현재 MNC 솔루션이 자랑하는 압도적인 이익률의 실체입니다. 과거 모트롤 체제 시절 수익성이 낮고 고정비가 거대한 건설기계 등 민수유압 사업부가 존재했습니다. 방산 부문이 인적 분할로 떨어져 나오기 전 덩치가 큰 민수 부문으로 공통 고정비가 자의적으로 과다 배분되었을 회계적 착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거의 이익률이 원가 배분의 불투명성에서 기인한 일시적 환상이었고 독립법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실제 운영 비용과 연구개발 상각비가 재무제표에 온전히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모델링한 20%의 타겟 마진은 시작부터 거짓된 가정 위에 서 있는 셈입니다. 더 치명적인 뇌관은 이 회사의 가장 큰 해자로 여겨지는 독점적 벤더라는 타이틀 그 자체입니다. 방위산업에서 독점은 시장 논리가 아니라 규제 당국의 묵인하에 존재하는 정치적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정책 기조가
부품 국산화 및 복수 벤더 육성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이 독점적 지위는 하루아침에 붕괴합니다. 겉으로는 철옹성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은 정부 예산과 규제 당국의 처분에 목숨을 걸고 있는 극도로 수동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나아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수출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 공장에 막대한 자본적 지출을 단행하고 있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같은 수입국들이 자국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강력하게 강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억 원이 투입된 국내의 최신식 증설 라인은 가동률이 급감하며 순식간에 거대한 유유 설비이자 매몰 비용으로 전락합니다. 자본을 투입해 밸류를 올리려는 성장 전략 자체가 역설적으로 수익성을 영구히 훼손하는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것이 경제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교차시켜 보십시오. 외부 요인인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사이클과 내부 취약점인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맞물리는 시나리오입니다. 티타늄이나 특수 합금 같은 핵심 부품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방산 계약의 특성상 이를 최종 판계에 즉각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패스스루 조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해칭되지 않은 환율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인상 압력이 덮치면 영업 레버리지가 폭발할 것이라 믿었던 이익 구간은 순식간에 역레버리지를 일으키며 에비타 마진을 10% 초반으로 끌어내립니다. 더욱이 최근 K방산 수출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수출 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지연 문제는 단순히 체계 업체만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 정책 금융의 병목은 밸류체인을 타고 내려와 최하단 벤더인 MNC 솔루션의 현금 전환 주기를 직접적으로 질식시킵니다. 매출은 장부상에 찍히지만 현금은 돌지 않는 흑자도산의 전조 현상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기적 어닝 쇼크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 자산에 부여했던 대체 불가 핵심 모듈사라는 내러티브 자체가 파괴되며 엑시트 멀티플은 글로벌 프리미엄에서 국내 하청업체 수준으로 구조적 수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통제권과 약정을 설계하더라도 기반 산업의 본질적 취약성이 거시적 폭락과 만나는 순간 자본의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딜의 뼈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파트 4 사이드워크 어플리케이션 거인들의 목줄을 쥐는 레버리지. 방금 우리가 해체한 MNC 솔루션의 자본 재구조화 논리는 조 단위의 자본을 굴리는 메가 사모펀드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금융구조의 본질을 뼈대만 남기고 발라내면 결국 상호배타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두 경쟁자의 공포를 역이용해 나의 독립적인 통제권을 확립하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의 원리만 남습니다. 이 영상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이 이 방대한 메가딜의 수동적인 관전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구조적 로직을 훔쳐서 여러분만의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를 내 개인 딜룸이나 플랫폼 빌딩에 적용한다면, 즉 이 구조적 본질을 차용하여 어떻게 이 위험 전가와 하방 통제의 룰을 나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규모 인공지능 개발 스튜디오를 창업했거나 특정 니치마켓의 트래픽을 독점하고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의 소유자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시장의 1위와 이 위 거대 기업이 모두 여러분의 기술이나 트래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기획자나 창업자라면 여기서 단기적인 엑시트의 환상에 빠집니다. 1위 기업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회사를 통매각하거나 배타적 독점 계약을 맺어 달콤한 단기 수익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자의 눈으로 보면 이는 아까 해체했던 MNC 솔루션의 딜레마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완벽한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1위 기업과 배타적 독점 계약을 맺고 통제권을 넘기는 그 순간 이 위 기업은 즉각적으로 여러분을 시장에서 도태시켜야 할 적대적 타겟으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대체제를 찾거나 막대한 자본을 들여 카피캣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의 내재 가치는 절반으로 증발하고 1위 기업의 변덕과 횡포의 목숨을 맡기는 수동적인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독점적으로 팔리는 순간 내재 가치가 파괴된다는 그 치명적인 모순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구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취해야 할 마이크로 신디케이트 설계의 액션 플랜은 단일 매각의 프레임을 찢어버리고 스스로 중립적 파운드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위와 2위 기업 모두를 여러분의 딜룸으로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배타적 경영권이 아닌 전략적 소수 지분이나 하이엔드 멤버십 기반의 우선 접근권만을 판매하십시오. 협상 테이블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우리를 통째로 팔지는 않겠다. 하지만 당신들이 우리에게 자본을 태우고 최소한의 장기 구매 계약,
즉 미니멈 오더 퀀티티를 보장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경쟁자에게 우리의 핵심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이를 구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특정 엑시트 상황이나 데이터 이전에 대한 이사회 거부권을 당신들에게 부여하겠다. 이 구조가 성립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본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거대 기업들의 인프라와 자본을 나의 성장을 위한 부스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비전이 아름다워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장 치명적인 경쟁자가 여러분을 독점할까봐 두려워서 방어적으로 자본을 태우는 것입니다. 투자의 동력을 막연한 탐욕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공포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딜을 장악하는 설계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51% 이상의 에쿼티 통제권을 쥐고 철저히 독립적인 플랫폼으로서 양쪽의 생태계를 모두 취하며 공헌 이익률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은 여러분의 이사회에 들어와 서로를 견제하느라 바쁠 것이고, 그 견제의 팽팽한 균형점 위에서 여러분의 회사는 완벽한 중립지대이자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권력의 축으로 격상됩니다. 이는 비단 기업 단위의 창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대 조직 내에서 일하는 주니어 실무자나 이종 산업의 기획자라도 이 로직을 훔쳤을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두 개의 거대한 파벌이나 핵심 부서가 서로 예산과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여러분이 그 두 부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핵심 데이터 분석 능력이나 특정 프로젝트의 마스터키를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쪽 부서에 완전히 종속되어 사내 정치의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양쪽 부서 모두가 나를 필요로 하지만 어느 쪽도 나를 온전히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정보와 자원의 접근권을 분할하여 통제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고 양쪽의 리스크를 해칭해주는 중립적 조율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부품으로 쓰이는 일가의 주니어 실무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룰을 제정하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사내 마이크로 신디케이트의 설계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Part 5. 자본을 삼키는 병목의 아키텍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진정한 권력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자본의 액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권력은 대체 불가능한 병목을 점유하고 그 병목의 소유권 구조를 영리하게 쪼개어 상대방의 공포를 해칭해주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상대의 공포를 정확히 계산하여 구조적으로 닫아주는 대가로 판의 통제권을 쥐는 것, 잃지 않는 하방 방어 구조를 짜놓고 상대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 없이도 세상의 거대한 비즈니스 구조를 나의 것으로 훔쳐내는 아키텍트의 방식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진실은, 화려한 방산 슈퍼사이클이라는 대중적 환상 이면에는 고객사의 상업 배타성이라는 끔찍한 밸류 훼손에 덫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이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은 단일 매각의 낡은 프레임을 부수고 적대적 경쟁자들을 전략적 파트너로 묶어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중립적 파운드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한다고 해서 기존 고착화된 이 카르텔이나 폐쇄적인 방위산업의 기득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스스로 신디케이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소비자가 아니라 구조 설계자입니다. 우리는 문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을 설계합니다. 스트럭처 신디케이트, 리스트럭티드 IC 피드 엔드,